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손실은 잘못된 매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원 운용력, 한화투자증권 정원정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새 용의자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용의자는 S-오일, 두 번째 용의자 휴메딕스, 세 번째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네, 오늘 바로 수사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들어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용의자는 S-오일입니다. 알리바이는 유가 리스크가 일단락됐다. 가격 매력을 보자. 유가가 바닥을 잡았든지 아니면 투자 심리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던지 네.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네. 수사 어떻게 됐나요? 증거해 주시죠. 네, S-오일 오늘 굉장히 좀 강합니다. S-오일 굉장히 좀 강하고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고 SK이노베이션과 마찬가지로 이제 유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유가 하락에 대한 주가 우려가 모두 반영된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일에 WTI가 한 5% 정도 반등을 하면서 48달러까지 좀 올라왔고 이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더 떨어지더라도 40달러 이하권역에 떨어지게 되면 산유국들의 마진이 워낙 지금 축소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보다는 오히려 바닥을 좀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좀 이렇게 유가를 예측해 본다면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러면 S-오일 같은 경우도 4분기는 굉장히 좀 실적이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유를 예전에 40달러 위에권역에서 받아왔던 부분들이 지금 가격의 정유를 이 평가를 좀 해보면 평가 손실이 나오기 때문에 대폭적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좀 나올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3Q 같은 경우는 4분기죠. 4분기 같은 경우는 정유 부분에 한 3천억 원대 적자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평가 손실이 4분기에 나오고 나서 1분기가 좀 회복되는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어쨌든 유가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고 그에 대한 주가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좀 이렇게 본다면 첫 번째 증거는 성립한다, 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이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네. S-오일의 이제 기술적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예전에 흐름과 동시에 좀 살펴보면 이게 S-오일의 주봉 차트입니다. 이게 잘못 나와 있는데 네. 주봉 차트인데 2013년이죠. 2013년도에 저점을 찍고 올랐었을 당시의 차트 흐름이, 그러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표인데 이쪽에 23% 정도 바닥을 찍고 고점, 그러니까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23%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넘어가면 바닥을 찍고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22% 정도 올라왔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PBR 1배를 찍고 올라온 부분들이 벌써 33%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추세적으로 바닥을 찍고 기술적인 반등 나오는 자리가 한 20%에서 30% 정도 나온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자체는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에 의한 상승폭 자체가 20%에서 30% 역사적으로 그러한 반등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다 반영됐다, 좀 이렇게 본다면 두 번째 근거인 이제 기술적 바닥 확인에 대한 시그널은 나왔으나 이미 올라올 때까지 올라왔다,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원정 과장님, 사실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또 반등을 주면서 이제 오늘같이 강한 날에 특히 이런 정유주를 이제는 또 새롭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실 수 있겠는데요. 앞서서 과거의 경험치를 보니 기술적인 반등은 다 왔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최근에 지금 S-오일 같은 경우 정유 부분에서 상당히 큰 손실이 나왔는데, 이거는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 회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죠. 유가가 하락하면서 정유 부분에서 이제 재고 손실이 상당히 컸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반등이 이제 급격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빠른 시일 내에 반등이 이루어지지, 유가가 상승을 하지 않는다면 재고 손실 부분은 1분기가 올해 1분기까지도 계속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 지금 예상 실적이 나온다고 보면 정유 부분에서 한 3,500 정도 적자가 나올 거고, 다른 부분에서 석유화학이나 이런 쪽에서 영업이익 부분에서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유 부분이 워낙 크게 손실이 났기 때문에 2014년도 4분기
뭐 영업이익, 세전이익 다 적자가 좀 큰 폭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2015년 1분기까지는 계속 누적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적이 좋지 않은 게 1분기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오늘 지금 시장에서는 한 10% 가까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단기적인 상승으로, 그러니까 제한적인 상승으로만 봐야지 실제적으로 이제 유가가 다시 이제 급반등을 하면서 이 SOE 주가도 이제 상승 흐름으로 바뀌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2015년도 연간 실적 예상치긴 하지만 정유 부분에서 이제 2분기부터는 조금 실적이 개선되면서 연간 실적으로도 조금 이제 올해보다는 상당히 좀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일종의 뭐 기저효과 같은 걸로 판단을 하셔야지 주가가 이제 완전히 모멘텀이 돌아섰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원유나 이 유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안 빠지면 좀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고 반등하기에는 조금 예측하기도 좀 어렵긴 하지만 반등하기에는 좀 추세로 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나. 물론 이제 기간 조정을 벌이면서 좀 이 40달러 선에서 지금 머물러 주시기만 한다고 하면 좋은데 이 주가도 마찬가지고 이 원유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더 예상치 못한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OE 같은 경우 실적이나 이 유가가 완전히 반등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매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보유를 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빠지고 있는 차트에서 단기적으로 반등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계속 가져가거나 혹은 추가로 신규 매수 들어가실 분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SOL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그가 말한 알리바이, 유가 리스크가 일단락됐고 이제는 가격 매력을 보자였는데요. 감언이설이라는 판단을 두 분 모두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10%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30% 정도의 반등을 보여줬다는 건 기술적인 반등은 완료됐다는 판단인데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과 유가의 반등을 확인한 이후의 대응도 늦지 않겠다.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SOL 두 분 모두 위험으로 분류해 주셨는데요. 혹시 검거해도 무리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일단 위험으로 벌써 찍혔네요. 일단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검거해도 무방할 정도의 위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입니다. 휴메딕스의 알리바이는 높은 성장성이 기대된다. 기회가 오면 매수하자.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손에 잡힐지 증거를 대주시죠. 휴메딕스, 휴온스의 이제 자회사입니다. 휴온스의 자회사인데, 저도 상장했을 당시에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던 업체인데, 사실 이 회사는 실적 성장은 나중에도 엄청나게 좀 나올 수 있는 회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막 상장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을 얼마 정도로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가총액을 좀 결정하는 근거가 되겠다. 왜냐하면 신규 헬스케어 바이오 업체들은 평균적으로는 한 20배에서 인바디 같은 경우는 40배까지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 회사가 받아왔던 밸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밸류 밴드를 이제 만들어가는 건데 지금 굉장히 좀 고평가,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나오면서 특히 리포트가 오늘 나왔는데 지금 6만 원 오늘 상한가 가면서 65,700원에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상한가에 지금 진입을 했는데 목표 주가가 지금 1,360,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배 이상의 지금 목표 주가가 나온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그 부분들로 인해서 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증거는 이제 이 회사가 히알루론산이라고 이제 그 물질이 있는데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좀 만드는 특히 이제 필러라는 이제 보톡스의 대체제라고 좀 불릴 수 있는 건데 보톡스 같은 경우는 근육을 약간 이 마비를 시켜서 주름 개선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맞출 수 있는 기업이고 필러 같은 경우는 보충물을 이렇게 넣어서 좀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보톡스를 맞아도 되고 필러를 맞아도 되기 때문에 보톡스 대체제로 굉장히 좀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제품인데 이 필러 자체가 지금 국내 점유율 3위까지 벌써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이 히알루론산을 기반으로 한 제품은 굉장히 좀 고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도 고성장을 할 거고 아마 내년에도 계속 고성장을 하면서 고평가를 좀 받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증거는 성립을 한다. 충분히 성립을 한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한 순이익 기준으로 한 150억 정도 평가를 좀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감안한 지금 적정 PER이 한 보수적으로 한 30배만 줘도 한 4천억 정도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지금 목표 주가 나온 것들이 보면 PER 40배를 적용해서 뭐 13만 원대까지 지금 나온 리포트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 좀 너무 좀 고성장을 너무 좀 높게 쳐주지 않았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자체에서 접근을 하는 분들은 다소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오늘 리포트 효과 때문에 좀 급등을 네. 하는 부분들이 나왔고 단기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오버슈팅은 나올 거지만 안정적인 매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 부담이 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추이를 또 증거로 가지고 와주셨는데 네. 포인트만 잠깐 좀 짚어주실까요? 네, 제가 연간 실적 추이를 2013년도부터 좀 가지고 왔습니다. 단순하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이익 추이. 2013년도에 91억 원의 순이익을 냈고 2014년도에 96억 원의 순이익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올해 152억 원. 대략 뭐 매출액 성장률은 38%,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률은 13% 굉장히 좀 고성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를 얼마나 쳐주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네. 결정이 될 것이지만 어쨌든 성장을 꾸준히 그리고 고성장을 좀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주가 부담은 있지만 앞으로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섹터가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익도 잘 남기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률도 30%대 이상인데 어쨌든 운용령님은 PR을 40배까지 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네. 조정받아서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 충분히 매매가 할 수 있지만 지금 따라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 과장님. 네, 저도 지금 운용량님이랑 저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 이 최근 2014년도 이제 예상이지만 이 보톡스 시장 규모보다 이제 이 필러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톡스 시장 같은 경우는 메디톡스가 지금 점유율이 상당히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 이 메디톡스보다 이 그 휴메딕스에서 지금 진출하고 있는 필러 시장에서 상당히 큰 시장으로 좀 바뀌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먼저 보시면 이제 뭐 세계나 뭐 국내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 추이랑 그 다음에 뭐 필러 시장 추이 나왔는데 매년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보면 시장 자체적으로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진출해 있는 이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주가가 그리고 실적이 올라갈 걸로 그것은 당연히 이제 보여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문제는 최근에 너무 급격히 올라간다는 부분이 약간 좀 이게 걸림돌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고령화가 좀 진행이 되면서 특히 이제 필러랑 골관염제 치료제 시장이 상당히 올라간다고 아까 봤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성장이 커지고 이 부분에서도 이 보톡스보다는 이 필러 시장이 좀 더 시장이 커졌던 이유, 그 다음에 필러 시장이 더 각광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작용이 보톡스보다는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 기간도 좀 길고, 그다음에 65세 이상에서는 그 콜라겐이 좀 많이 감소하는데 이 필러가 약간 콜라겐 대체 효과가 나온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이 보톡스 시장보다 이 필러가 상당히 더 커질 걸로 앞으로도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진출해 있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보여질 걸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중국 시장에도 지금 진출할 걸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올라가는 거를 본다고 하면 이 회사도 이제 중국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문제는 이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 현재 지금 PER로 예측치지만 한 35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뭐 바이오나 제약 쪽에서는 분명히 퍼가 상당히 크게 받는 기업들도 많긴 맞는데 최근에 너무 단기간 내에 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담이 되진 않나 싶어서 이 회사 자체에 봤었을 때 실적이나 성장성에서는 저도 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너무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자들은 조금 더 조심히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뭐 안 좋은 점을 봐서 이 의견을 위험으로 놨던 건 아니고요. 최근에 너무 오늘 특히 점 상한가 간 것처럼 최근에도 계속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분류는 위험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휴메딕스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올해 지금 연초에는 중국의 소비주가 성형 쪽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젠을 비롯해서 휴메딕스 등 종목들이 발굴되고 있는데요. 필러 시장 자체의 성장성, 그리고 중국 진출 가능성, 높은 성장성 매력적입니다만 단기적인 급등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현재 PER 30배 이상 휴메딕스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용의자의 수사만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는 든든한 백그라운드 중국, 믿고 투자하자. 자, 확실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말만 들으면 참 매력적이지만 네. 이 어느 정도 중국 쪽에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지 좀 네.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화장품 업체들이 이제 크게 보면 ODM 업체가 있고, 이제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 건강 같은 회사가 있고,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사이즈가 좀 작은 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우선은 증거를 첫 번째 설명을 좀 드리면, 더샘 화장품을 네.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제가 점유율 추이를 가지고 좀 왔습니다. 우선은 한국 화장품 제조의 점유율이 아니라 한국 화장품,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의 화장품을 받아서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업체가 생산을 하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의 이제 시장 점유율 추이를 봐야 되는데, 2012년 누계로 1.9% 시장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었고, 네. 13년도에 1.5%, 그리고 14년도 3분기까지 시장 점유율 1.4%, 굉장히 좀 사이즈가 작고 굉장히 좀 미미한 업체입니다. 이 밑에 보시면 경쟁사별 시장 점유율이 있는데, 대기업들이 대폭적으로 좀 포진되어 있는 아모레퍼시픽 56.8, 그리고 LG 생활건강이 36%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1%의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점유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2014년도 3분기에 일회성 이익이 대폭적으로 좀 반영이 됐습니다. 이 회사가 재무구조가 굉장히 좀 안 좋은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더샘 이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익을 못 내다 보니까 사옥을 좀 매각을 했습니다. 사옥을 매각을 해서 한국 화장품의 이 일회성 당기순이익 500억이 찍혔고요. 여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100억 원의 일회성 이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형 자산을 처분해서 들어온 일회성 이익으로 좀 보셔야 되고, 네. 그 부분들은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순익 기준으로 계속 0원을 좀 기록했었던 업체고, 영업이익도 분기별 영업이익이 10억이 채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저는 테마성 흐름으로 좀 보고 있고,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큰 업체들은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네.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500억에 실적이 나오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체포를 좀 하고 싶다,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 과장님, 지금 실적 규모를 봤을 때 사이즈가 작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저는 조금 다르게 지켜봤는데, 다른 접근 방식으로 봤는데요. 일단 최근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용 관련돼서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이나 회사들이 인기가 좀 많잖아요. 그런 거 봤었을 때 중국 내 이제 한국산 화장품 인기로 이제 실적이 물론 지금은 나오진 않지만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서 개선이 좀 기대된다, 이런 측면에서 봤었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요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관광객들이 뭐 다시 들어올 시기가 됐잖아요. 춘절을 맞아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도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지금 운영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회사가 이제 한국 화장품 지분 한 20%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도 좀 주가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데, 이 한국 화장품도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화장품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지분을 20% 가지고 있는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보유분에 대해서 이제 가치 상승이 더 한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4년도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2014년도에는 이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적자였는데, 물론 이제 2014년도 이제 4분기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뭐 1, 2, 3분기, 그다음에 1, 2, 3분기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본다고 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20억 정도 지금 나올 걸로, 1, 2, 3분기 동안. 그래서 4분기에 크게 적자가 나지 않으면 이제 흑자 전환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당기순이익 부분에서도 물론 일회성 요인이 3분기에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흑자 전환이 된다고 보면 실적이 2014년도에 비해서 개선됐다는 점은 조금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지금 테마성이긴 하지만 주가가 이제 화장품이나 좀 미용 관련된 종목으로, 특히 중국 관련된 쪽에서 주가가 올라갔었을 때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서 먹고 나올 게 있다면 조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수사 결과 정리합니다. 두 분 석방과 체포로 완전히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화장품 쪽에 투자 심리가 좋으면 이렇게 2%도 채 차지하지 않는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쪽과 연관돼 있는 기업도 투자 심리가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지난해 실적 전체적으로 턴 어라운드 될 가능성, 석방 쪽의 의견에서는 이쪽을 또 주목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국 화장품 제조 일단은 증거 불충분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용의자 모두 증거 불충분, 위험으로 분류됐는데요. 김경훈 운용령님은 전략 있으신가요? 저는 전략은 오늘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업체가 이제 휴메딕스라는 네. 업체인데, 우리가 휴메딕스는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했지만 네.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 2015년에 충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업체가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게시판에서도 석방해야 된다고 네. 구슬철원님께서 네, 고고 성장주라고. 그렇죠. 엄청나게 성장한. 근데 너무 많이 네. 올랐기 때문에 네네. 이제 위험군으로 좀 놓아드리는 거. 회사는 너무나 좋은 회사다. 뭐 이만한 회사가 없다라고 조정만 할 정도로. 기다리시네요. 네, 조정 기다려야죠. 알겠습니다. 네. 정 과장님 전략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오늘 유일하게 좀 석방을 했던 한국 화장품 제조를 그 전략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가가 한국 화장품 제조가 현재 12,600원이거든요. 거의 상한가 근처에 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 가격대에 바로 매수하시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아마 지금 테마가 이쪽에서 좀 살아있기 때문에 크게 조정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내일에도 조정을 받아서 한 12,000원 정도에 들어가면 매수가는 좀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아직 눈에 보이진 않기 때문에 중장기로 가져가지 마시고 단기 매매성으로 들어가셨다가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9,500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조금 있으니까요. 휴메딕스 얼마에 사면 잘 사는 건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운용령님. 휴메딕스가 지금 뭐 오늘 점상가를 지금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매매가 뭐 내일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0억 정도에서는 좀 매수가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4,000억을 좀 넘어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2014년과 2015년에 계속 성장을 하고, 그렇게 되면 EPS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고정돼 있으면 PR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가격대 자체가 한 3,500억 정도 계산을 좀 해보시면 되고, 중기 목표가는 저는 시가총액 뭐 5,000억 정도도 충분히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매매 좀 하시면 되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 과장님 지금 우리 인터넷 게시판 구슬처럼님께서 메디톡스를 예로 들어주셨어요. 보톡스 업체 뭐 정말 많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필러 업체 휴메딕스는 얼마에 사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상한가로 가고 좀 물량이 쌓이는 건 많이 쌓이지는 않지만 내일 아침까지도 좀 주가는 조금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올라간다고 했었을 때 이 가격대에 좀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오늘 이제 점상으로 나오면서 이제 갭이 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갭을 메꿔주지는 언젠가 한번 메꿔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5만 원 후반대까지 한번 가격이 언젠가는 내일 당장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쯤에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5만 원 한 중후반대 그 정도 때에 들어가야지 좀 부담 없는 가격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운용령님, 휴원스를 대안 투자로 해보는 건 어떨지 의견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네, 정리해야 저는 되거든요. 휴원스도 네.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회사고, 네. 저는 뭐 인공 눈물 관련한 회사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인공 그래도. 눈물 같은 경우는 저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없는 이제 산업군이고, 거기에 이제 DHC 코리아도 있고, 휴원스도 있고, 휴메딕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모두 매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휴원스 같은 경우 지금 당장 저는 사도 좀 무방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이 회사는 뭐 7만 원 이상권역까지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당장 매수하셔도 되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용의자를 검거하러 다시 오겠습니다.